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일단 채널 운영 목적하고 주의 안내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이제 성향이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저랑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구독자분, 우리 이제 해밀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19,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000명이 뭐 또 다른 훨씬 이제 저보다 많은 유튜버 구독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적다면 또 적고 많다면 이제 많은 수라고 이제 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수의 이 구독자 분들 중에 성향이 저랑 다 비슷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향이 좀 맞지 않는다, 나는 이런 투자 스타일이 성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제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은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 시간을 거의 이제 하루에 적게는 뭐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씩 만약 제 방송을 끝까지 다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 시간을 저는 이제 아끼셔서 다른 여러분한테 이제 만약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맞는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 세 종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보시면 직전 상승 채널, 이렇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드리는 이 직전 상승 채널, 이 상단부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아랫꼬리가 달고 봉 마감은 4시간 봉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에서 끝나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러면 어떤 자리냐라고 이제 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일봉에서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 초록색 50일 이평선을 이제 맞고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봉 마감이, 내일 새벽에 봉 마감이 이 50일 이평선을 이제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지금 이 50일 이평선 지나가는 라인이 채널의 이제 4분의 1, 그 비트코인 장기 상승 채널의 4분의 1 지점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 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5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금 차트와 같은 모습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지금 제가 15주 이평선입니다. 이건 15주 이평선이고, 제가 20주 이평선까지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주 이평선을 이제 그려보면, 잠깐만요. 예, 20주 이평선을 그려보면 20주 이평선 위치가 현재 7,240달러입니다. 7,240달러. 이게 뭐 거래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비트렉스, 그러니까 업빗에서 제공되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7,270달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자리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20주 이평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바로 이제 반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주 이평선을 터치하고는 보통 이제 2, 3주 안에 다시 직전 고점을 넘어갔어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는 이제 20주 이평선까지 4주간에 걸쳐서 흘러내려서 20주 이평선 터치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7년도 이 상승 국면 1-1안으로 진행되는 이 모습에서 봤을 때 20주 이평선을 터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조정 기간이 길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빠르게 또 반등을 해줄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금 차트와 같이 20일과 50일 이평선, 일봉에서요. 이제 오전 영상에서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패턴대로 된다라고 하면 20일 이평선과 이제 50일 이평선의 이제 이격을 좁히고 다시 벌어지고 좁히고 벌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주 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더 끈다. 비트코인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그때 또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알트코인들 위치는 2017년도 3월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월달 이후에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리플하고 이더리움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지금 4시간 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어제 제가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상태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4시간 봉 위에서 4시간 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5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서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이 좀 더 좋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4시간 봉에서 이 고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에서 맞고 또 계단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서 돌파하는, 뭐 옆으로 누워서 돌파를 하든 아니면 강하게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하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보면요, 지금 결국에 이 추세 라인이 15일 이평선이라고 이제 보셔도 저는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5일 이평선을 넘어가주는, 15일 이평선을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렇게 15일 이평선하고 어느 정도 봉이 이격이 충분히 벌어진 상태에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봉 2개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15일 이평선까지 닿는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15일 이평선하고 이제 이격이 어느 정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봉 마감하고 내일 하루 정도 다시 이때처럼요, 양봉을 하나 짧게라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15일 이평선 좀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이 15일 이평선을 위로 안착해주는,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추세 라인을 넘어가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넘어간 종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일단은 이 추세 맞고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뭐 계속해서 빠지는 거냐? 그렇다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종목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하락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알트코인 시총 차트 또 이제 바닥을 살짝 이탈한 모습이고요. 그만큼 지금 싼 영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해외 트위터가 올렸던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 또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이 이 BTC 마켓에서 대형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 확인 중에 있다. 그리고 보조지표 또한 이제 우리 해밀리 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뭐 리플이라든가 다른 알트코인들 보면 보조지표 또한 지금 거의 이제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스토캐스틱이든 RSI든 MACD든 보조지표 또한 지금 뭐 상승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리플 3000사토시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어제 제가 일단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어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어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온 거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졌습니다. 올라와져서 4시간 봉에서 보시는 것처럼 15이평선과 52평선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처럼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아직까지는 돌파해주진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 일봉에서 이제 모습이 이제 지금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해밀리 분 중에 저한테 이제 따로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던 분도 뭐였냐면, 제가 갑자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때 이렇게 도지 형태 모습이 나왔고, 이 도지 형태 모습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때, 거의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7월 7일이었는데 이때 한 차례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왔죠. 이때 이제 3,300사토시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냐? 그때 이제 그 저한테 메일 주셨던 해밀리 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도지 형태, 봉이 이제 양봉이면서 도지 형태가 나왔을 때
리플 같은 경우는 저점이 나왔고 그때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이제 긴 그러면서 다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일봉에서 다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기서 저점이 확인되고, 오늘 오전에 뭐 이영걸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모멘텀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주봉에서 또 스토캐스틱 차트에서 또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기 직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만큼 이제 리플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맨날 이제 싸다고만 얘기하고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최근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제 비트코인 저랑 이제 계속해서 제 영상을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그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 그 사이에서 거의 한 5개월을 바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기어 다닌 겁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이제 싼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2,000달러, 1,800달러까지 뭐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만약에 그때 거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지, 여기서 이거를 그럼 3,000달러에서 팔아서 밑에 2,000달러에서 받겠다, 저는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리플 BTC 마켓 위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리플 목표치가 뭐 2만 사토시라고 하면 지금 5천 사토시도 싼 거고요, 4천 사토시도 당연히 싼 거고, 3천 사토시도 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위치 이제 3천 사토시까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이 위치가 지금 2017년도 연말 이제 거의 바닥 때, 그리고 2018년도 9월달 이때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이제 뭐 보조지표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일봉 모습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이영걸 의견은 뭐 재미삼아 이제 보시라고 했고, 내일 화요일쯤이 상승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뭐 저는 뭐 내일 당장 상승하든 아니면 뭐 언제 상승하든 아무 때나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한 단계 내려와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올라가든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들을 저는 지금 싼 영역에 있고,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뭐 지금 다 바닥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더리움 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에 집중을 해서 볼 때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리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을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보다도 좀 더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다른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주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이미 이때 하락을 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서 이제 하락세경 패턴으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세경에서 하단부를 이탈해서 함정을 만들어주고 이제 돌려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먼저 돌파해서 넘어가주는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상승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면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들,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보다도 이렇게 지금 이 15일 이평선과의 거리가 좀 더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이더리움은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진님은 이제 독일에 계신데, 독일에서 이제 아마 그 미술 뭐 작품 전시회를 보셨나봐요. 사모님하고 이제 보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올려주셨습니다. 링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작품이더라고요. 일단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거미줄 같이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이 안에 사람이 2명이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구들이 이렇게 공중에 이제 매달려 있고, 그 또 주변에 작은 이런 또 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거 뭐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도 한데, 이 모습을 보고 진님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이게 결국에 이제 코인하고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력의 구조와 작품이 상상해서 떠올랐대요.
그래서 야 이거 나 이거 병 아니냐, 이거 너무 암호화폐에 빠져서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은님이 굉장히 또 좋은 내용을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뭐냐면 멋지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망같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또 XRP 망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망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진님이 올려주신 그것과 그 미술 작품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죠. 이렇게 뭔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각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리플 잠깐만요. 이 리플 볼게요. 다시 리플 노드 네트워크 망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의견 주셨던 의견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그림을 올려주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구 형태로 이 네트워크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완전히 진짜 거의 공처럼 구 모양으로 완전히 이렇게 완전 네트워크망이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이제 이거 보면서 저는 퀀텀 그 마크가 떠올랐거든요. 퀀텀 마크가 떠올랐고, 이 모습이 보시면 아까 이제 이 그림에서 이런 모습과 이제 흡사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과 흡사하고, 결국에 이제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뭐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고, 그 플랫폼 코인 주변에 있는 뎁들, 또 뎁들도 나름대로 또 네트워크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뎁들과 또 플랫폼 코인들을 연결해주는, 각각의 또 플랫폼 코인들을 또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뭐 코스모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암호화폐를 표현하는 또 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영화 보면서 영화 속에서 뭐 트론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암호화폐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그림을 이제 보여주셔서 한번 봤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서줄리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가 암호화폐 거래를 계좌 동결시켰다고 합니다. 미국발 상계란이 시작되는 걸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국 웰스파고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동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트위터 사용자 중에 몇 명이 웰스파고 은행의 체크카드가 연동된 계정으로 캐시앱 및 코인베이스에 접속해서 암호화폐를 사려 했는데 결제가 거절당했다. 또 어떤 사용자는 웰스파고 은행이 사전 통보 없이 내 계좌를 동결했다. 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이 뭐 박상기의 난처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일단 박상기의 난, 이거 자체가 뭐 박상기 그 법무장관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절묘하게 이제 그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가는 세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세력이 이제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절묘하게 이제 그 타이밍에 이야기가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웰스파고에서 계좌 동결시킨 거, 이 부분은 일단 뭐 시킬 수 있습니다. 시킬 수 있는데 뭐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이 코인베이스에서 뭐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걸 다 금지시킨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거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벡터거래소 오픈 준비 중에 있고, 앞으로 뭐 골드만삭스 그리고 뭐 JP모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기존의 거대 금융 세력들이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어떤 하나 은행이, 물론 웰스파고도 작은 은행은 아니지만 이 웰스파고가 어떤 입출금을 아니면 뭐 암호화폐 매수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큰 어떤 악재로 시장 자체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악재로 작용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NYC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NYC님이 그리고 ROM님이 주봉으로 보니까 리플은 큰 삼각 수렴 중으로 하단선에 접근 중입니다 했는데, 이 차트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ROM님은 오늘 영상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링크를 걸어주시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NYC님이 비트 롱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한번 깊게 떨구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셨고,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 롱 물량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최근 3일 동안은 롱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 감소 폭이
이때처럼 또는 이제 이때처럼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 롱 물량이 좀 줄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롱 물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숏 물량이 회수가 된 부분, 그게 이제 다 전체적으로 회수가 되는 게 왜곡이 아니라 맞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 롱에서 봤을 때는, 뭐, 롱이 더 는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적긴 하지만, 줄긴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이비 머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트럼프 2020년 11월 재선을 위해선 꼭 증시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리 인하, 달러 가치 하락, 그럼 증시 버블이 2020년 11월까지 지속되진 않을까요? 증시 버블이라면 큰손 거래가 증시에서 머무르고 코인 시장엔 이대로 유지 또는 조금 상승하는 그림으로 이제 보이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해줬고, 이은님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작은 시장인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이런 이미지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 자료도 예전에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 이제 올려주셔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이 차지하는 볼륨이 이 정도다 표현을 했을 때요. 그리고 세계 이제 큰 사이즈의 회사들, 그리고 세계 이제 큰 부자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만큼 작은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이만큼 작다라는 걸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일정 부분 진짜 작은 세력만 나와서 이 시장으로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작은 시장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고, 오늘 이제 오전 영상에서 CJ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하락 국면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반대급부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국면으로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암호화폐 시장은 나쁜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어떤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버블로 갔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에 플러스 MMT 이론을 꺼내 들어서 양적 완화를 한다, 돈을 풀어낸다라고 했을 땐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도 상승하겠지만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선에 관련돼서는 재선 되기 전까지 이 시장 버블을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락을 먼저 만들어준 이후에 그 다음에 빠른 회복 국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또 재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트래벌러 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트레이딩 뷰에서 평행 채널에서 이 중간에 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잠깐만요. 빨리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 평행 채널 안에 평행 채널을 그리고요. 평행 채널을 이제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 이 평행 채널을 우클릭을 하시면 이 우클릭에 이 설정이 있습니다.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 미들 체크하시면 미들 이제 이거를 점선으로 할 건지 라인으로 할 건지 도트 라인으로 할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되고, 이 4분의 1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리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4분의 1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직접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지워줘도 되는 겁니다. 이 하나 그린 이 평행 채널을 지워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4등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용용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다음으로 용용용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장님 예상처럼 알트들이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제 생각엔 순수하게 인간 지표만으로 볼 때 세력들이 좀 더 개미들 떨구고 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조만간 알트 상승장 온다고 예상하는데 세력들이 그걸 역이용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이제 최근 이제 하락을 하니까 또 이게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7, 8월에 개미들 더위 먹고 대부분 떨어져 나가면 9월쯤에나 올릴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리플 같은 경우 3개월 앞으로, 지금 7월이니까 3개월 뒤에 채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 뒤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3개월 뒤로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를 배려하지 않을 뿐. 1년 뒤에 19년 하반기 차트를 보면 이장님 예상이 맞을 거라 믿으며 오늘도 존버 정신으로 잠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뭐 단기적으로 다 맞추면 좋겠죠. 다 맞추면 좋습니다. 저도 좋고 당연히 좋은데, 일단 지금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가 분명히 이제 싼 영역이다. 알트코인들, 특히 알트코인들이 싼 영역이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비중을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에 집중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현금이 만들어지는 족족 지금 알트코인들 리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666님 했고요.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내일 9시 주봉 종가 마감 1550불 깨지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16시간 전에 써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깨진 걸로 끝났습니다. 빠르게 추세 전환을 노려볼 수 있겠으나, 만약 깨진다라고 하면 최소 8400 갭 구간까지, 아니 최악 6000불까지도 우려했던 바로 진행될까 염려되네요. 알트 역시 사토시가 좀 더 빠질 구간이 보이네요. 포지션 여부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매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진행하시고 최소 한두 달 이상은 개미들 마지막 고름짜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힘내시고 1년 넘게 버틴 분들께는 또 허무하겠으나 또 버티면 됩니다. 저를 위안 삼아 이번 사이클까지만 같이 존버합시다. 해밀리분들 특정 코인 3년 존버 중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뭐 그 2018년도 하락장을 쭉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2018년 하락장 그 고점부터 하락했던 그걸 다 몸으로 이제 겪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하락장은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올라갔다가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심적으로 훈련이 됐고, 더 심한 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왜냐면 뭐 리플 4,500원 찍고 300원 깨지는 모습까지 봤고요. 뭐 퀀텀 같은 경우는 12만원 찍고 2,000원 깨지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은 지금 여기서 뭐 퀀텀이 7,000원 갔다가 다시 3,000원까지 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찌됐든 뭐 반토막, 예전에 12만원에서 2,000원 밑으로 깨졌던 그걸 경험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경험 안 해본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뭐 길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3달 뒤든요. 어찌됐든 알트코인들 다시 올라와서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때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올라오면 정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정리 안 하고 내가 이제 빠졌을 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제가 목표하는 가격까지 오기 전까지는 빠지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30% 조정이든 50% 조정이든 저는 그냥 제가 맞겠다라는 거고요. 나는 이거 못 맞겠다, 난 이거 맞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시면 정리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암호화폐를 들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현금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올라가는 건 버틸 수 있는데 빠지는 건 못 찾는 분들이고, 또 이 반대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설명드릴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직접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는 스타일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 포지션을 짜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을 포지션을 짜고, 그리고 내가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포지션을 짜려고 하면 어떤 포지션을 짜야 되는지 내 스타일을 내가 스스로 검토해 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포지션을 짜 가시라는 겁니다. 예, 이 말씀도 진짜 뭐 엄청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고철용님이 알트코인 마켓 도미넌스는 어디 가서 보나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알트코인 시총 차트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봤는데, 그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이제 앤디 장님이
앤디장님이 토탈2 치시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알트코인 시총 차트일 거고요. 알트코인 시총 차트 말고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고철형님이 물어보셨고, 저도 이제 검색해봤더니 어제 그 외국인 트위터가 이제 올렸던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이제 안 보여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이제 같이 그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티 써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파월은 비트코인이 금의 대안이라고 하고 트럼프는 왜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올라가는 거 타기 기분 나쁘니 하락을 유도해서 매집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결국에 만약에 어떤 세력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고점에서 판 이후에 그 판 비트코인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좀 싸게 이제 매수하려고 할 때 트럼프의 입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이용해서 싸게 이제 매집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도미너스 고점은 7월 15일 오늘 고점을 찍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제 3시간 전에 써주신 내용이에요. 한번 접고 가려면 21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650원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아마 이제 리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를 이제 잠깐 보면, 지금 도미너스 차트 4시간 봉에서요, 송기봉님이 써주신 게 이렇게 이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던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고점에서 나왔던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오늘 도미너스 윗골이 발생 4시간 봉 다음날, 그러니까 명일 대음봉 출현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중으로 도미너스 반등을 시도하다 장렬히 전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비트코인 상단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일단 지금 뭐 송기봉님이 이 도미너스 차트 보고 고점 지금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리플도 이렇게 오늘 이제 누구였죠? 이현걸님이 뭐 재미삼아 이제 보시라고 했지만, 내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일 리플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큰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리플이 상승할 때 도미넌스도 그럼 같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의견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DM 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먼저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전 차트에서 말씀드린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까지 출현했고, 12일부터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분할 매수 자리로 확정이 되어서 분할 매수 중에 있다. 거미줄 친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만, 해밀리 여러분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본금을 쪼개서 아래로 갈수록 금액을 늘려가시는 방법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DM 캉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이제 볼게요.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지금 이 XRP 리플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추세 라인 올려주신 게 아마 이제 XRP 지난번에 올렸던, 잠깐만요, XRP 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 추세 라인 그렸을 때 지금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라인을 이제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 라인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이 라인을 이제 그려주신 것 같고, 이 라인을 그렸을 때 이 라인을 지금 깨고 내려온 이 자리에서 이제 보조지표도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 국면으로 들어와서 내려온다라고 해도 매력적인 이제 분할 매수 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 39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게 앞으로 39일 동안 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00사토시까지 거의 이제 2000사토시까지 만약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39일에 걸쳐서 뭐 매수를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지 말고 분할로 매수를 천천히 해 나가라,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뭐 39일 뒤에 올라가든 아니면 뭐 송기봉님 의견처럼 지금 송기봉님 의견처럼 또 이영걸님 의견처럼 내일 이제 리플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지금 자리는 충분히 싼 영역에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일정 부분 알트코인들을,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을 내 포지션에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유어 밸류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비트코인 1900달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써주셨고, 일단 CJ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생각만 한다면 상상충이 되고 배팅을 했다 말하면 쇼충이 되어버리니 그냥 지나가는 개인의 의견으로만 봐주십시오.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위기 조장도 매수매도 추천도 아니고 그냥 다양한 시각으로만 봐달라 이렇게 의견을 써주셨고,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주셨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채널을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채널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그려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고점과 이 고점이 연결이 안 되게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되게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채널이 좀 더 좁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넓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ABC, ABCD 이렇게 엘리엇 파동으로 점점 하락으로 내려와서 193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0%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확률은 거의 낮다.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될 확률은 뭐 1%도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벡트가 취소되고 ETF 다 취소되고요. 대형 기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모든 걸 다 안 하겠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모든 채널을 깨고 내려가서 1900달러까지 빠지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일단 어찌됐든 라이프 유어 밸류님이 이런 의견도 이제 본인이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토요일 오전 보유 중이던 비교적 방어 잘하던 mem코인 일부 매도하고 하락률이 높은 리플로 이제 교체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의 단기간에 이제 나올 때 또 단기간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할 때 이럴 때 각 코인들별로 각 알트코인별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변동률이 하락률이 다르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엎치락뒤치락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코인 개수를 늘리는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알트 코인들끼리 교체 매매를 할 때는 특히 그 홀딩 물량 지키는 걸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장기적으로 리플다이 곧 출시될 엑스커런트 4.0은 리플 CTO가 얘기했듯 엑스래피드와 함께 XRP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감이 더 크고 인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를 사용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인도 인구 대비해서 지갑을 하나씩만 만들면 인도 인구 만약에 15억 인구가 15억에서 반만 7.5억 명만 리플 지갑을 하나씩 만들었을 때 20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몇 개냐 그게. 그리고 만약에 인도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중에 중국까지 우리 보통 이제 중국의 공장 져서 중국인들한테 뭐 반스 한 장 팔면 뭐 몇 장을 팔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XRP도 마찬가지로 XRP 지갑이 인도인들 대상으로 7.5억 명이 XRP 지갑을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묶이는 XRP만 해도 상당량이 될 것이다. 150억 개였나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 당연히 XRP를 넣어놓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양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발상의 전환, 이러한 견해로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 매물 리플로 교체 매매를 해서 결과적으로 해지가 되었지만 지금 시간 방어력이 좋은 리플을 다시 지금 시간에 하락률이 높은 비키나 이더로 교체 생각은 없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만 잡으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교체 매매, 또한 알트코인들과 알트코인 교체 매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 종목들 가지고 기준점만 세우셔서 교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항상 할 때 홀딩 물량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마법천사님이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아프셔서 이석증의 증세로 아산병원 이제 응급실로 가셨다는데 이제 빨리 이제 몸이 회복되길 이제 바라고요. 코인이 많이 빠지길래 핸드폰 챙기고 교체 매매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심한 코인 중독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진님도 본인이 이제 코인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은님도 코인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체 매매하면서 그래서 몇 가지 터득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체 매매할 때 주의사항. 팁이니까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교체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우선 같은 코인을 거래소 간 가격 차이로 교체 매매 시엔 이건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고 재정 거래라고 합니다. A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고 B 거래소로 돈을 보낸 같은 코인을 구매 시기엔 그 시간차로 인해서 B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올려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함으로 이제 비추기 때문에 그 싼 영역,
싼 거래소에 있는 그 거래소에서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B 거래소에서 그 해당 코인을 매도할 때 A라는 거래소에서 동시에 그 해당 코인을 동일 개수로 사야 된다. 아니, 코인 개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매도한 금액만큼, 나오는 현금만큼 코인 개수를 추가로 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소 간 가격 차이로 같은 코인 매매 시엔 A 거래소에서 일정 수량을 팔고 바로 이제 B 거래소에서 동시에 같은 수량을 사는 방법인데, 이때 단점은 B 거래소에 코인 살 여윳돈이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장점으로는 코인 수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 거래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금이 일정 부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는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옮겨서 해도 되겠지만, 그 옮겨서 할 때 그 시간, 뭐 1분이든 시간이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이 올라가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코인 수를 잃는 흑우짓을 했어요. B 거래소에서 A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때 주소를 오입금, 그래서 BSV 주소를 BTC 주소로 둘이 굉장히 비슷했다, 이런 실수만 아니면 코인 수를 유지하면서 교체 매매하기가 좋다. 이건 이제 재정 거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인끼리 교체 매매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알트코인은 알트코인들끼리, 뭐 아니면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이렇게 짝을 져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 리플 1대 1000, BK 이더 1대 2. 이거는, 이 기준은 각자 정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뭐 1대 1000이, 어떤 사람한테는 1대 10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1대 1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더 리플은 2대 1000, 1대 5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대 홀딩 물량은 남겨놓고 해야 된다. 저는 4분의 1 가지고만 한다. 그래서 25% 가지고만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홀딩 물량은 지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돈은 모두 비트코인을 모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 매매를 통해서 나오는 코인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 예전에 이제 이오스 사다가 지금 최근에는 리플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현금으로 쌓아놓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현금이 아니라 나는 뭐 비트코인을 사겠다, 지금 마법천사님처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체 매매할 때 팁을 알려주셨어요. 교체 매매와 재정거래에 대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되랑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다음으로 되랑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의 차트가 이번에도 반드시 반복된다는 법은 없으나, 막연하게 미래를 예상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과거 데이터 분석은 분명 그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위치가 2013년도 6월, 8월까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사하게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겠으나 큰 틀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2013년도 6월 상승하던 추세가 꺾이고 약 40% 조정 하락이 발생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상승하던 추세에서 약 35에서 40% 조정은 매우 많이 발생했습니다. 굳이 확인해 드리지 않아도 주봉에서 확인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저는 완벽한 상승 랠리로 보고 있습니다. 14,000불을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40% 하락을 점쳐보면 8,400불 정도의 반등 지점을 예상할 수 있다. 설령 그 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미래를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면, 지금요,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만요. 제가 차트를 안 열었는 것 같아요. 차트를 바로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2013년도, 굉장히 좀, 다른 분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 안 하는 날짜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2013년도 6월과 8월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6월과 8월, 그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주봉으로 바꿔보면, 지금 제가 체크를 했는데, 2013년도 6월과 8월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조정으로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모습이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이 자리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 상승이 20주평선을 깨진 않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처럼 이제 20주평선을 이탈하진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되랑이님은 이렇게 20주평선을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주평선을 이탈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20주평선 위에 안착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여기서 근데 이 상승폭이 적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 만약 고점 찍었던 이 13,900에서요, 지금 보시면 이때 상승이 350% 상승이고요. 이때 이제 하락이 보시면 이게 74% 조정입니다. 74% 조정이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뭐 40% 조정보다는 이때는 훨씬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지금 이제 14,000불에서 13,900달러에서 조정을 지금 현재까지 조정받은 게 27% 정도, 28% 조정 받았는데, 여기서 40%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40% 조정을 받았을 때 위치가 8,200불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00불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제 이더 사토시에서 더 내려갔으면 하는 막말했다. 바로 내려갔네요. 덕분에 생각도 못한 사토시 가격에 일부 매집했다, 이렇게 써주셨고, 다음부터 이제 말 조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최고 상승 지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인 0.382에서 쌍바닥을 찍었고, 상승해서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78.55%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차트 올려주신 걸 이제 보면요. 예,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를 이제 보여주셨고, 여기서 이 50일 이평선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자리가 0.382, 피보나치 되돌리면서 0.382 자리다. 0.38 자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0.5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0.5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뭐 8,500불 정도, 0.618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7,600불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쌍바닥 찍고 반등할 수 있는 패턴 확률은 78.55%라고 이제 주셨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나왔나 이제 봤더니 링크를 걸어 주셨어요. 사무라이 트레이딩 아카데미라는 사이트를 주셨는데, 이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고요. 이렇게 쌍바닥 패턴에서 상승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더블 베이스 패턴은 이게 쌍바닥 패턴인데 78.55%의 확률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의 어떤 성공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저도 쭉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기 바라고, 피보나치 되돌림 0.38에서 상승하는 것을 봤지만 다시 하락할 경우에는 0.5인 8,500불까지도 가능하다. 이것마저 깨진다라고 하면 빨간 선인 7,900불, 이 많은 거래가 있었던 구간이라 저항선으로 보면 되고, 그 이하는 0.618인 7,200불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제가 이제 오전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50일 이평선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금차트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그 5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이격을 좀 줄이는 정도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상승 흐름으로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또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78.55%가 이 쌍바닥 찍고 상승 확률이라고 하면, 나머지 21.45%가 나머지 하락 확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